자, 지난 시간에 중첩의 원리 예제 하나 풀었죠. 오늘은 좀 색다른 예제입니다. 자, 이 회로에 들다 보면은 전원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압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전류원이 하나 있고 DC 전압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전원의 주파수가 각자 다 달라요. 이게 문제죠.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은 어떤 회로가 주어지면은 그 회로를 지배하는 주파수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파수가 하나가 있어야만이 L이나 C가 임피던스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주파수를 보면은 2레디안 파세커고 IST를 들다 보면은 주파수가 5레디안 파세커고 이 5V라는 DC 전원을 보면은 오메가가 제로죠. DC는 주파수가 0인 정연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 들어가 있는 3개의 전원이 주파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회로를 갖다가 지배하는 주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L과 여기에 있는 C를 갖다가 임피던스로 변경이 불가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은 앞에 10장 처음 방법으로 미분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분 방식의 특수해를 구하면 돼. 그런데 그 특수해가 아주 조금은 복잡한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이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미분 방식이 있다. 뭐에 대한 V0T에 대한 미분 방식을 일단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만들고 나면은 소스가 VST가 들어갈 거고 IST도 들어갈 거고 O라는 상수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미분 방식을 해라고 두는 특수해라고 두는 V0T를 둘 건데 그걸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면은 A에 코사인 ET 플러스 세타 1 플러스 B의 사인에 뭐 OT 또는 이 코사인 그대로 둬도 돼요. 뭐 사인도 어차피 코사인 함수와 같으니까 코사인 OT 플러스 세타 2 플러스 어떤 상수 C 이렇게 두고 대입을 해서 코사인 ET에 대한 것은 항등식이 돼야 되고요. 코사인 OT에 대한 항등식도 만족해야 되고 DC 성분에 대해서도 항등식이 만족을 하게끔 A와 B와 C 세타1과 세타2 값을 구해내야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시간 영역에서 뭐냐 하면은 주어진 회로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주파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C나 L이 임피던스를 고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중첩의 원리를 씁니다. 시간 영역에서 중첩의 원리를 쓰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V0T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VST 첫 번째 VST에 대한 응답을 V01T라고 두겠어요. 그러면은 VST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보내는 거니까 회로가 여기에 VS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회로로 이온 1헨리
그 다음에 5옴, 그 다음에 여기가 0.1페럿 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01T입니다. 즉 IST를 제로로 만들면은 전류가 제로니까 오픈서키트가 되고 5V를 0V로 고치니까 전압이 0V니까 숏서키트가 돼서 이와 같은 회로에서 VST에 대한 응답을 구하면 이와 같은 회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전압이 V01T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회로에 인가되는 전원은 VST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회로 전체를 지배하는 주파수는 오직 한 개라고. 그 주파수에 대해서 예를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ST에 대한 응답을 구해요. 응답을 구하면 나오는 전압을 V02T라고 둔다면 VST는 제로, 그 다음에 IST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 캐패시터, 그 다음에 저항 이렇게 들어갔을 때 5옴, 그 다음에 1L2, 2옴, 그 다음에 0.1페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02T.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VST는 제로로 보내는 거니까 숏서키트, 5V도 제로볼트로 보내는 거니까 숏서키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IST에 대한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회로를 들다 보니까 전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이 회로 전체를 지배하는 주파수가 오직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페이지 영역으로 가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V에 대한 응답을 V03T라고 둬요. 그러면은 전압원도 제로, 전류원은 오픈서키트, 그 다음에 저항, 캐패시터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5, 여기가 1L2, 여기가 0.1페라, 여기가 2옴, 여기에 걸린 전압이 V03T. 그러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0T는 뭐냐 하면은 V01T하고 V02T하고 V03T를 갖다가 더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페이지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문제에서 페이지 영역으로 고치면은 VST는 VST의 페이지로 갈 거니까 5√2의 45도로 바뀝니다. 저항 2옴은 2옴 그대로 될 거고요. 여기서 오메가는 얼마냐 하면은 VST가 들어간 케이스니까 2 레디안 파세커예요. 그 다음에 1L가 만들어지는 인덕턴스에 갖고 있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L이니까 J 2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2옴으로 J 2옴으로. 그 다음에 0.1페럿이 만들어지는 임피던스는 DC는 J의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의 오메가가 2, 얘가 0.2니까 5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J2의 마이너스 J2의 0.5옴.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전압이 V01. 그러면은 V01은 뭐가 되죠? 바로 구해지죠. 얘 두 개가 합성 임피던스가 나올 거고요. 얼마 되죠? 5와 마이너스 J의 5옴의 병렬값이니까 5 마이너스 J 5분의 마이너스 J의 25가 됩니다. 5로 나누니까 1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J의 5가 돼요. 그러면은 인가되는 전압이 얘와 얘 전체로 디바이드 될 겁니다. 직렬 연결이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01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탈 임피던스 분의 얘 임피던스 곱하기 인가되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직렬 연결에서 구한 것과 같이. 그래서 V01은 2 플러스 J의 2 플러스
1-j분의 마이너스 j의 5. 쓰기가 좀 그렇네. 이쪽으로 합시다. v0, 1은 2 플러스 j의 2 더하기 1-j의 마이너스 j 5분의 1-j의 마이너스 j의 5 곱하기 5 루트 2의 45도. 분자분모에서 1-j를 곱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2 플러스 j의 2에다가 1-j의 마이너스 j 5분의 마이너스 j의 5의 5 루트 2 45도.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2 플러스 2 4 이러면 j2 이러면은 마이너스 j2니까 없어지고 4 마이너스 j5분의 마이너스 j5.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v0 4 마이너스 j의 5분의 마이너스 j의 5의 5 루트 2의 45도. 루트 16 플러스 25분의 5 곱하기 5 루트 2가 전체의 크기가 되고요. 각도는 얘가 마이너스 90도 45도, 얘가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90도 더하기 45도 플러스 아크탄젠트 4분의 5 이렇게. 자, 그러면은 크기가 나와 있고 얘가 30, 41이고 얘 각도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0 1t는 시간 영역으로 오는 겁니다. 왜? 시간 영역에서 중첩이 원리를 썼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시간 영역의 함수를 곤치고 대입을 해야 돼요. 페이지 영역에서 더하면 안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를 하더라고. 여기까지 구하고 여기서 또 페이지 구해 더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나누기를 시간 영역에서 나눠놨거든. 지난번에 예전은 페이지 영역에서 나눴어요. 중첩이 원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회로에서 전부 다 페이지 영역, 주파수 영역으로 와서 중첩이 원리를 썼으면 거기서 더하면 돼. 그런데 지금처럼 도저히 페이지, 주파수 영역으로 갈 수 없으니까 타임 영역에서 중첩이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영역에서 나눠놨어. 그러면은 결과를 타임 영역으로 와야 됩니다. 와서 잡아야 돼요. 대입을 해야 토탈 V0t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V0 1t를 구하면은 루트 41분의 25 루트 5의 코사인 2t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아크탄젠트 4분의 5 이렇게 V0 1t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ST에 대한 응답을 구할 때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IST의 페이지는 자 여기 봐요. IST가 5에 sin O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보통 우리가 앞에서 이제 10도 페이지 원리를 이용하려면 얘를 코사인 함수로 곤쳐야 되겠죠? 코사인 함수로 곤쳐서 쭉 가는데 우리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인, 코사인은 X축의 사형을 이루는 거고 사인은 Y축의 사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회로가 주어졌을 때 Y축의 사형을 본다면 결과도 Y축의 사형으로 보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인가되는 전압을 내가 코사인으로 봤을 때는 V0 1t의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 시간 영역으로 옮길 때 코사인 함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이 사인 함수로 주어졌다면 얘를 코사인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쫙 풀어. 그리고 나오는 페이지를 갖다가 시간 영역으로 옮길 때 코사인으로 쓰지 말고 사인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축 자체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뭐 정 안 되면 얘를 코사인 함수로 곤치놓고 해도 되긴 됩니다. 그냥 사인 OT는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OT니까 페이지로 봐서는 5의 마이너스 90도예요.
그걸 갖다가 O의 0도라고 생각하고 내조 최종적으로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 함수로 바꿔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IST를 갖다가 O의 사인 OT를 여기서는 O의 0도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0이 편하니까. 뒤에 있는 각도가 0도가 편한 게 이걸 직각좌표계로 곱치면 그냥 5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1L는 여기서 사용되는 오메가는 IST의 주파수가 5니까 5 레디안 파 세크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1헬리가 만들어지는 임피던스는 제2의 5옴으로 바뀌고요. 0.1페르시 만들어지는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제2의 2옴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대신에 제2 5옴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제2의 2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5옴하고 마이너스 2옴하고가 병렬 연결이니까 얘를 임피던스를 구해요. 그러면은 5 마이너스 j2의 2분의 마이너스 j2의 10옴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걸리는 전압은 요로 흐르는 전류 I'에다가 요 임피던스를 곱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V02는 여기에 이제 V02T가 아니고 페이지로 바뀌었으니까 V02라는 페이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V02는 얘가 갖고 있는 토탈 임피던스 5-j2분의 마이너스 j2의 10 곱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를 곱해야 돼요. 그쵸? 일로 흐르는 전류는 이 토탈 전류가 왼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디바이드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얘 임피던스 더하기 얘 임피던스 분의 얘 임피던스 곱하기 토탈 전류. 이미 앞에서 10장에서 전류의 분배 법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 임피던스 더하기 이 전체 임피던스니까 2 더하기 j2의 5 더하기 얘가 갖고 있는 5 마이너스 j2분의 마이너스 j10 분의 2 곱하기 5 0 이렇게 하면은 V0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마이너스 j2를 갖다가 여기다가 곱하면은 2 플러스 j2의 5에다가 5 마이너스 j2 마이너스 j2의 10분의 이렇게 곱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j2의 20에 5 그럼 10 이렇게 하고 10, 20 25 마이너스 4 21 11 20 플러스 j2의 11분의 마이너스 j2의 100 루트에 얘는 제곱하면 400 얘는 121 521 분의 100의 각도는 위에 끼 마이너스 90도 밑에 거는 아크 탄젠트 20분의 11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20분의 11 따라서 V02T는 크기가 얘고 루트 521분의 100 코사인이 아니죠? 사인을 뒀으니까 그래서 사인 5T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0분의 11 얘를 없애고 코사인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90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앞에 마이너스 또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요. 마이너스 루트 521분의 100 코사인의 5t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0분의 11 여기 마이너스 9도 없어지면 돼요. 요걸 요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조금 쉬워요. 왜? 이 회로에서는 오메가가 얼마냐 하면은 0입니다. 그러면은 C는 오픈 서키트가 되고요. L은 숏 서키트가 돼요. 이거는 좀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8장, 9장에서 뭐를 했냐 하면은
어떤 회로에 DC가 인가될 때, DC가 인가되면은 DT분의 D가 제로가 된다. 따라서 L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가 되고 C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가 된다. 그래서 C는 오픈 서킷으로 생각하면 되고 L은 숏 서킷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DC가 인가됐을 때는 C 오픈, L 숏 서킷. 따라서 5V가 5옴하고 2옴 중에 2옴에 걸리는 전압이 V03T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V03T는 7분의 2 곱하기 5V니까 7분의 10V.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넣고 얘를 넣고 얘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V0T는 7분의 10 더하기 루트 41분의 25 루트 5의 코사인 2t 마이너스 45도 플러스 아크탄젠트 4분의 5 마이너스 루트 521분의 100의 코사인의 5t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20분의 11. 이것이 원래 주어진 회로의 출력전압 V0T가 되는 겁니다. 자, 등가회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등가회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회로에 A라는 회로와 B라는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회로와 등가회로인 C회로가 있다면 A회로는 그냥 두고 B 대신에 C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밑에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동일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대신에 B와 동일한 등가회로를 엮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잡한 B회로 대신에 간편한 C회로를 쓰겠다. 그러니까 등가회로를 왜 구하느냐 하면은 복잡한 회로에 간편한 등가회로가 있다면 그 복잡한 회로 대신에 간편한 회로를 엮고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회로하고 이 회로하고 동일한 회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뭐 어떤 파라메타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없어졌어요. 왜? 회로가 변경이 되어버렸으니까. B회로 대신에 C회로를 였거든요. 그러니까 B회로 내부에 들어있는 어떤 파라메타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어떤 노드점의 전압 또는 어떤 브랜치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C회로에는 그러한 노드도 없고 그러한 브랜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B 안의 내용, B 안에 들어있을 때는 구할 수가 없어요. A회로에서 답을 구할 때 A회로에 여기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이거 대신에 이 회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B회로에 있는 모양하고 C회로에 있는 모양을 보니까 비슷해갖고 얘가 야하고 같을 것 같다 추측을 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B회로하고 C회로가 똑같지 않는 한 구조가 뭐 일부는 같고 B회로의 일부하고 C회로의 일부가 똑같아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이 회로의 여기가 이 회로의 여기는 아닙니다. 이미 등가회로로 바뀌어버리면 회로 전체가 다 통틀어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대 똑같은 건 없다. 아무리 일부분을 보니까 똑같이 생겼더라도 똑같은 회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라는 회로에다가 A라는 회로를 연결해서 A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B회로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B회로를 간단한 등가회로를 곱쳐서 그걸 달아놓고 A회로의 문제를 풀어도 위에서 나오는 답이나 밑에서 나오는 답은 동일한 답이 된다. 왜? A에서 B를 들다 봤을 때 느끼는 거하고 A에서 C를 들다 봤을 때 느끼는 점이 같기 때문에 얘 대신에 얘를 넣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B를 뭘 느끼느냐 하면은 A, B로 흘러가는 전류와 그 다음에 두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 V, I와 V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 B를 달았을 때 IV 관계식하고 C를 달았을 때 IV 관계식이 같으면 B회로와 C회로는 등가회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따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B라는 회로가 있어요. 그리고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A점이고 여기에 B점이라면 요점이 A점이 될 거고 요점이 B점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B 회로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고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뒀을 때 이 B 회로에 특성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특성식은 V와 I의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1차적인 함수예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관계를 만족을 한다. 왜? 2차 함수를 만족하면 안 돼? 2차 함수를 만족하게 되면요. 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직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로 이론의 가장 큰 가정이 뭡니까? 선형이죠. 선형이 안 되면 회로 이론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로가 갖고 있는 특성식은 선형이어만 된다. 그래서 2차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1차 함수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회로도 마찬가지예요. C라는 회로도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라고 생각했을 때 A'과 B' 사이에 흐르는 전류 I와 걸리는 전압 V가 있다면 이 C의 특성식도 마찬가지로 V와 I의 관계식이 나올 건데 이렇게 얘하고 뭐 좀 색다르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GI라고 표기하고 이것도 역시 1차 함수 관계입니다. 1차 함수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GI와 FI가 같으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수식이 같으면 이 같다는 것은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하고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같다는 거죠. 같을 때 우리는 B와 C가 등가회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G1, G2, Gn N개의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2단자 망을 들다 봤을 때 흐르는 전류 I와 V의 관계식하고 그 다음에 GEQ 하나의 임피던스를 달았을 때 I와 V의 관계식이 같으면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하고 얘가 갖고 있는 임피던스가 등가회로가 돼서 GEQ는 G1에서 Gn까지 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하고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이 같기 때문에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등가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B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고 얘가 갖고 있는 특성식을 보니까 V하고 I하고가 1차적인 함수 관계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차적인 함수 관계가 V는 I와 어떤 기울기 GTH를 갖고 그 다음에 더하기 VOC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1차적인 관계를 만족하는 거니까 B라는 회로의 특성식이 1차 함수 관계를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V의 1차와 I의 1차의 관계식이에요. 그렇죠? 비례상수가 GTH 상수입니다. VOC도 상수고. 그래서 GTH하고 VOC는 그냥 상수예요. 뭐에 의해서? B회로가 어떻게 구성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그러면은 B라는 회로, 주어진 B회로에서 I와 V의 관계식을 구하니까 이런 꼴로 나오더라. 그러면 얘가 GTH가 들어가 있는 것이 GTH고 나오는 상수가 VOC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페이지 영역입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왔을 때 얘기예요. 표기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 5 플러스 j2의 2가 들어가는 어떤 V가 들어갔다. 5 플러스 j2의 2가 들어가고 여기가 5 마이너스 j2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뭐 3 플러스 j2의 2 이렇게 만들어지는 B라는 회로가 있다. 그렇죠?
B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들여다봐야 알아. 그래서 B 회로가 만약에 이와 같이 형성되어 있다면 B 회로에 갖고 있는 특성식이 뭐가 될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압 V를 인가하고 흐르는 전류를 구하든지 I가 흘렀을 때 양단이 걸리는 전압 V를 구하든지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걸 갖다가 요점을 기준점으로 두고 요점의 전압을 V라고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 KCL을 써. 그러면은 일로 흘러들어오는 전류 I는 일로 흐르는 전류 더하기 일로 흐르는 전류겠죠? 그래서 일로 가는 전류는 이 전압이 V고 얘는 5 플러스 J2니까 임피던스 5 마이너스 J2분의 V 마이너스 5 플러스 J2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로 전류는 일로 흐르는 전류는 3 플러스 J2분의 V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V를 갖다가 풀면은 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V는 뭐 곱하기 I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여기 GTH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이 VOC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떠한 회로가 주어지든지 간에 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면요. 이걸 다시 또 I에 대해서 풀어. I에 대해서 풀면 얘가 1로 넘어가고 GTH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GTH분의 1 곱하기 V 마이너스 GTH분의 VOC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ISC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어떤 B라는 회로가 주어졌다면 그 B의 회로의 특성식이 V는 뭐에 I 플러스 VOC 이렇게 꼴로 나타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I는 GTH분의 1 곱하기 V 마이너스 ISC라고 주어질 수도 있다. 그때 ISC는 GTH분의 VOC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ISC를 적고 여기서 ISC의 정의는 뭐냐 하면은 GTH분의 VOC다. 여기서 GTH를 다른 말로 하면은 ISC분의 VOC. 이 말이나 같은 말일 거예요. 그쵸? 같죠? 그냥 옮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주어진 B 회로를 요와 같은 특성식이 갖는다고 두고 요런 특성식을 갖는 가장 간단한 회로를 꾸며 자, 요 식을 만족하는 회로를 하나 꾸밉니다. 요 식을 만족하는 요 식이 특성식인 회로는 무수히 많아요. 많은 것 중에 가장 간단한 회로를 그리는 거니까 라인 두 개가 있고 2단자 망이니까 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두고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뒀어요. 뒀을 때 V와 I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 V는 A 더하기 B가 돼야 돼요. 어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A 더하기 B가 된다면 A라는 전압원과 B라는 전압원이 직렬로 연결되면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놔놓고 얘가 A니까 GTH 곱하기 I만한 크기의 전압원과 VOC의 크기만한 전압을 더하면 V가 됩니다. 그죠? 이 회로를 풀면 V는 얘 더하기 얘가 된다고. 전압은 직렬 연결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상수니까 정전압원이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거는 보면은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는 거니까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흐르는 전류에 비례한다. 얘는 임피던스밖에 없습니다. 그 임피던스의 크기가 GTH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임피던스를 갖다가 표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하면은 이 회로의 특성식은 바로 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B 회로의 특성식도 얘고 얘의 특성식도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하고 이 회로는
특성식이 같아요. 그 말은 등가회로죠. 그래서 비회로에 얘는 등가회로인데 이름하여 태블한 등가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비회로에 태블한 등가회로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비회로의 특성식이 예로 표현되지만 예로도 표현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로 표현될 때 예를 만족하는 또 새로운 회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두 라인에 흐르는 전류가 I고 걸리는 전압이 V인데 이번에는 I가 A 플러스 B입니다. 흐르는 전류가 두 개의 항을 더하려고 그러면 그 두 개의 항의 전류원을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보니까 GTH분의 V가 되고 I는 마이너스 IS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I는 얘 더하기 얘가 되죠. 그쵸? 근데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띠면 왜 돼요?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흐르는 전류가 양단에 걸리는 전압 V에 비례해. 이것도 역시 임피던스죠. 그래서 이건 대신에 GTH라는 임피던스를 넣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회로의 특성식은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B회로의 특성식이 얘일 뿐만 아니라 얘도 특성식이라 그랬으니까 이 회로의 특성식이 얘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하고 이 회로도 역시 등가 회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된 회로를 갖다가 우리는 노턴의 등가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태블한 등가회로. 그래서 태블한 등가회로의 특징은 전압원이 들어가 있고 노턴의 등가회로는 전류원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의 등가회로가 얘가 되고 얘의 등가회로가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도 등가회로예요. 그래서 전압원으로 표현된 걸 전류원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전류원으로 표현된 걸 갖다가 전압원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야. B라는 회로에서 특성식을 구하면 등가 회로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B 회로의 특성식에서 뭐만 구하면 되느냐 하면은 GTH하고 VOC 값, 요 두 개만 알면은 바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다 또 대입해. 대입하면은 ISC도 알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턴의 등가회로도 건출 수 있어. 그래서 B라는 회로가 주어지면은 B라는 회로로부터 VOC, ISC, GTH만 구하면 이 세 개만 구하면은 이 회로를 건출 수도 있고 이 회로도 건출 수가 있는데 요 특식이 하나 여기 주어져요. GTH하고 VOC하고 ISC가 주어져 있으니까 한 식은 저 세 개 중에 두 개만 구하면 나머지 한 개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주어진 회로에서 태블한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구하면 된다. 어떤 걸 구할 건지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풀면 돼요. 내가 보니까 VOC하고 ISC를 쉽게 구하겠다. 그러면 이 회로에서 VOC하고 ISC를 구하고 GTH는 이 수식에서 구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 세 개 중에 두 개를 구하는 방법을 하는데 방법을 찾는 거니까 세 가지 방법을 다 쓰겠습니다. VOC를 구하는 방법, ISC를 구하는 방법, GTH를 구하는 방법. 다 알아야만이 세 개 중에 두 개를 구하는데 어느 게 빠른지를 알지.
두 가지만 알면은 빠르고 늦고 관계없습니다. 그 두 가지밖에 모르니까 두 가지 풀 수밖에 없어. 근데 세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은 어느 게 빠른지를 판단해서 그 세 개 중에 두 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VOC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면은 어떤 B라는 회로에 I와 V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거의 특성식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표기해놓은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는 B라는 회로에 내가 V라는 전화번호를 인가를 하며 B라는 회로에다가 V를 인가하면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인가해서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면 I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B라는 회로에다가 이번에는 전류 I를 흘렸어. 그래서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니까 이 식이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 식하고 이 식하고는 같아. 그 말은 뭡니까? V를 인가해서 I를 구하든 I를 인가해서 V를 구하든 V와 I의 관계식은 같다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든 결과 식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V라는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든 흐르는 전류 I를 인가했을 때 전류 I를 흘렸을 때 나타나는 전압을 구하든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VI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B의 특성식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압 V를 인가하면은 흐르는 전류 I가 저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나올 거고 반대로 전류를 흘렸을 때 이렇게 전류 I를 흘리며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가 나타납니다. 이때 V는 GTH 곱하기 I 플러스 VOC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식에서 내가 다 구하는 것이 아니고 VOC만 구하려고 그래. 지금 VOC를 구하는 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식을 갖고 VOC, V는 VOC가 되려고 그러면 I가 뭐가 돼야 돼요? I는 제로가 돼야 되죠? I가 제로가 되면 이 전류원에 흐르는 전류가 제로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류를 흘리게 하는 오픈 서킷을 만들면 돼. 그러면은 이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바로 VOC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OC는 오픈 서킷의 약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VOC 안에. 그래서 어떤 B라는 회로의 양단을 갖다가 있으면은 그걸 끊어놓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 그것이 VO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와 같이 주어진 회로가 없어졌네. O-J3 O-J2 3-J2의 U 이것이 이제 B회로야. 그럼 VOC가 얼마가 되죠? 오픈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 VOC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압원이 이 두 개의 직렬 임피던스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O-J2 플러스 3-J6분의 3-J6 곱하기 O-J3 얘가 VOC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SC를 구하는 방. B라는 회로에 이번에는 이 식을 쓰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식. I는 이걸 쓸 거니까 I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전압 V를 인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GTH분의 V 플러스 ISC입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i는 마이너스 isc를 하게 되면 v가 제로면 i는 마이너스 isc가 됩니다. 그쵸? 이 수식에 들다 보면 v가 제로면 이 항이 없어질 거니까 i는 마이너스 isc예요. 그러면 v가 제로라는 것은 얘가 숏서키트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 숏서키트를 했을 때 일로 흐르는 전류가 마이너스 isc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바로 isc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isc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건 마이너스 isc고. 그러면은 이 회로에서는 isc가 뭐죠? 이렇게 두 점을 이었을 때 일로 흐르는 전류가 isc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토탈 전압의 토탈 임피던스니까 O-j2분의 O-j3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미 DC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임피던스가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뭐 색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GTH를 구하는 법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면은 수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GTH를 구하려고 하면 B라는 회로에 내가 어떤 전압을 인가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전류 I를 흘렸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 V가 이와 같은 수식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P 안에 들어있는 독립전원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독립전원. 독립전원을 끄집어와. B회로가 있는데 그 B회로에서 독립전원을 밖으로 다 끄집어 내놔놓고 안에 들어있는 회로만 B'회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에 봐서는 독립전원이 얘죠. 얘만 밖으로 끄집어 왔으니까 요 회로가 지금 B'회로라는 거예요. 이건 독립전원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만 밖으로 빠지면 나오면 되지만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겠죠. 그쵸? 끄집어오고 독립전원이 빠진 회로를 B'이라고 두고 내가 요같이 똑같이 전원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원을 보니까 얘도 전원이고 얘도 전원이에요. 그쵸? 그러고 나서 중첩의 원리를 써.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는 요 독립전원에 의해서 응답이 나올 수도 있고 요 I에 의해서도 응답이 나오는 건데 I에 의해서 응답이 나오는 것은 GTH 플러스 I고 플러스 요거는 I하고 관계없이 독립전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B회로에 속에 들어있는 독립전원에 대한 응답이고 요거는 전류원 I에 의해서 I에 의한 응답이에요. 자, 주어진 B회로에서 독립전원만 왼쪽으로 다 빼내. 그리고 나머지 회로를 B'이라고 둬. 그리고 이 전체 회로는 B회로입니다. 그쵸? B회로에 독립전원만 이렇게 분리해 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류원을 인가를 했어. 그리고 나타나는 전압 V는 이 전원과 이 전원에 의한 중첩의 원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원에 대한 응답 플러스 이 전원에 대한 응답이죠. 이 전원에 대한 응답은 I에 비례해야 돼. 그래서 얘가 I라는 전류원, 이 전류원에 의한 응답이고요. 뒤에 나오는 VOC는 I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 I가 제로일 때 나오는 응답이니까. 그래서 VOC는 독립전원에 의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GTH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VOC를 제거하려고 그러면 이 회로의 독립전원을 제거하면 돼요. 독립전원을 제거한 B' 회로에 내가 전류 I를 인가했을 때 V를 구해서 V와 I의 B를 구하면 GTH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전류 I를 인가했을 때 걸리는 전압 V를 구하는데 독립전을 제거하니까 얘가 숏서킷이에요. 그래서 얘를 숏서킷을 해놔놓고 내가 여기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든지 또는 이가 되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한다든지 하면은 토탈 임피던스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어떤 네모 박스가 있는데 여기는 독립 전원이 없어요. 즉 임피던스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V를 인가하고 I를 구하면 GEQ 곱하기 I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일로 들다 봤을 때의 임피던스 GEQ가 있으면 그 EQ에다가 I를 곱하면 인가되는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끊어가 들다 본 임피던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GTH입니다. 그러니까 B'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가 GTH가 된다는 뜻이에요. B'은 뭐냐? B 회로에서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그래서 GTH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빠른 두 개가 되는지를 찾아서 그 두 개를 구하면 나머지 한 개는 이 수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다. 즉 대표적인 수식을 이렇게 쓰면 돼요. VOC는 GTH 곱하기 ISC. 이 식 하나만 있으면 GTH도 구할 수가 있고 ISC도 구할 수가 있고 VOC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회로에서 1번, 2번, 3번 중에 두 개만 구하면 우리가 테브란 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구할 수가 있다. 예제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